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4코어짜리 16기가 메모리 데스크탑으로 돌려보는 렌처 데스크탑 환경을 설명을 드리려고 발표 주제를 신청을 했었어요. 근데 되게 큰 방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되게 사람들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오붓하게 모여서 발표를 아마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주제로 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저는 처음에 리눅스 엔지니어로 경력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레드햇 파트너사 엔지니어로 경력을 시작을 했었고요. 리눅스 엔지니어 일을 하면서 몇 년 전부터 클라우드가 되게 많이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오픈스택이나 셉 등 클라우드 관련된 엔지니어로 클라우드 엔지니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제가 자칭한 게 아니고요. 회사에서 붙여준 이름으로 클라우드 엔지니어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었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그렇게 하나둘씩 요구사항이 늘다 보니까 이제 AWS나 GCP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나 뭐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클라우드 아키텍처라는 타이틀을 달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GCP나 AWS 같은 컨설팅 일을 했었고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지금 현재 코드포스트라는 회사에서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원래 이 주제를 선정을 할 때는 되게 이제 데브옵스가 무엇인가 되게 이제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런 기초적인 기술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이 강의를 선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막 그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데브옵스 관련된 궁금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누가 여기서 말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서 이런 거를 같이 얘기를 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세션 발표를 했었어요. 오픈스택이나 AWS 같은 클라우드를 얘기를 하면서 네트워크 활용 전략, 아니면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프라이빗이나 퍼블릭 클라우드를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예전에 오픈스택 데이에서는 쿠버네티스, 오픈스택 위에서 오픈스택과 쿠버네티스가 어떻게 결합이 되는지, 지금 뭐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콜라나 매그넘 프로젝트, 매그넘은 아마 지금 활동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콜라 프로젝트는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클라우드에서 DB를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셉 스토리지, 셉이 어떤 건지는 혹시 아시나요, 다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산 스토리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분산 환경에서 쓸 수 있는 스토리지인데, 이거를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다가 레드햇에서 2014년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레드햇에서 셉을 레드햇에서 인수를 해서 레드햇에서 상품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의 개념을 달고 오픈스택에 원래 맞춰서 개발을 한 건 아닌데 오픈스택에 거의 되게 잘 궁합이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쪽에 프라이빗 스토리지를 보시려면 셉이라든지 그런 소프트웨어 디파인 스토리지는 꼭 한 번씩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우분투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제가 집에서 실제로 데스크탑에다가 데브옵스 엔지니어로 일을 시작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얘기를, 기술적인 뭐 부문이나 그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리눅스의 KVM 환경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에 찾아보면 되게 많이들 널려 있었는데, 그 렌처나 쿠버네티스 등 컨테이너 매니저 솔루션을 쓰고 싶은데 그걸 데스크탑 한 대에서 그냥 올려보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인터넷 찾아보면 그냥 한 대에다가 올려서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고민을 했었고, 거기에 나온 결과물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꾸미게 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pfSense는 앞단의 방화벽으로 쓰기 위해서 쓰고요. 엔진엑스는 리버스 프러쉬 구성을 하기 위해서 쓰고 있고요. 그 외에 간단하게 렌처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고, 그 외에 알아두면 좀 좋을 만한 그런 팁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실제 환경을 가정을 해보면 저희가 쓰는 뭐 그냥 이거는 가정이에요. 가정은 외부망에서 뭐 방화벽이나 L4를 통해서 트래픽이 들어오면 뒷단에 서버들로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거의 뭐 그냥 기초적인 환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 스토리지가 뭐 내부망 쪽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 실제 환경에서 더 복잡하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어떻게 데스크탑 환경에서 좀 비슷하게 만들어 볼까 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네트워크가 분리가 돼야 되니까 NIC가 두 개가 있어야 되고요. 데스크탑 위에서 VM을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을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런 VM들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 아까 말씀드리는 방화벽은 pfSense라는 솔루션이 오픈소스가 대신해 줄 거예요. 그리고 뒷단에 렌처 매니지먼트가 올라가고 여기에 엔진엑스 리버스 플러시를 같이 올릴 거예요. 얘는 L4 역할을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렌처 에이전트들이 다 올라가게 될 겁니다. 먼저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NRC를 브릿지 환경으로 구성을 하셔야 돼요. 내부 통신용, 그러니까 인터널 통신을 하기 위한 브릿지 하나와 외부 통신을 하기 위한 브릿지가 하나가 필요하고요. 이 브릿지에서 구성할 때 주의하실 거는 내부 통신을 아까 스토리지가 있었잖아요. NFS 스토리지가 데스크탑에서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내부 통신용 브릿지는 데스크탑도 통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패킷은 pfSense 쪽에만 올릴 거예요. 데스크탑은 전혀 외부와 격리된 환경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패킷이나 그런 걸 전혀 받지 않고 구성하기 위해서 외부 통신용 브릿지에서는 호스트 머신을 제외를 해버릴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이거는 제가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예제인데요. 이건 우분투 환경에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우분투 예제고요. 브릿지 환경을 구성을 하는 신텍스는 거의 모든 리눅스가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통신용은 브릿지를 잡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요. 네트워크는 스태틱으로 잡아놓고 NIC 이름만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터널용으로 구성할 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될 게 인터널 통신용은 이제 IP를 지정을 해준다는 게 다릅니다. 이게 제가 리눅스 엔지니어 일을 하면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팁일 수도 있는데요. 똑같이 브릿지를 세팅을 해줄 때 IP를 지정을 안 해주면 브릿지로 잡아둔 네트워크가 통신이 안 돼요. 실제로 IP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랑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스트 머신에 그렇게 IP를 빼버려서 외부랑 격리된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환경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고요. 이게 만약 정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면 brctl show라는 명령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브릿지된 네트워크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FS 환경 구성인데요. 여기 혹시 네트워크 환경 구성까지 뭐 잘 모르시겠거나 좀 이해 안 가시는 부분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NFS 환경 구성은 데스크탑에서 직접 조금 있다가 구성될 렌처의 스토리지를 NFS에 올려주기 위해서 구성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IP 대역대만 익스포트 하는데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 옵션들인데, 뭐 리드라이트는 당연히 돼야 될 거고요. 데이터 저장돼야 되기 때문에 싱크 옵션은 또 가지고 가야 되고요. 서브트리 체크랑 노루트 스캣이 같은 옵션을 추가를 해서 NFS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VM을 구성하기 위한 버트 매니저인데요. 혹시 버트 매니저 써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이게 리눅스에서 VM을 관리하기 위한 GUI 툴입니다. 대부분의 리눅스 배포판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게 GUI 화면이기 때문에 그냥 SSH 접속을 하시면 보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엑스포워드 옵션이라는 -X나 -Y 옵션을 주셔가지고 SSH로 접속을 하시면 버트 매니저를 원격으로 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런 GUI 싫다, 그냥 CLI로 다 보고 싶다, 그러면 비슷한 명령으로 버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버트 매니저라는 툴로 지금 보시면 VM이 5개가 떠 있는데요. 실제 여기 게이트웨이라고 적혀져 있는 게 pfSense가 돌아가고 있는 제 테스트 환경이고요. 매니지먼트는 렌처 매니지먼트가 돌고 있고, 나머지는 렌처 에이전트가 돌고 있는 총 5개의 VM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돌고 있습니다. 버트 매니저에 들어가시면 한 가지 아까 네트워크를 세팅하고 확인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버트 매니저를 까시면 버트 매니저에서 NAT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둡니다. 이게 보시면 이쪽에 NAT 네트워크가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거를 그냥 쿨하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안 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쪽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로 와서 보면 실제 앞단에서 구성을 했던 브릿지 네트워크 2개가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앞서 설정했던 네트워크 NIC를 설정을 하고 버트 매니저에서 VM을 올리기 위한 걸 전부 다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버트 매니저에서 새로운 VM을 그냥 생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트워크는 아까 인터널로 잡을 거기 때문에 인터널로 설정해 놓은 BR1으로 잡으시면 되고요. 추가로 또 설정할 게 있으면 여기 체크를 커스터마이징 컨피그레이션을 체크를 해주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제가 하는 환경에서는 5개의 VM 중에 나머지 4개가 이렇게 올라갔고요. pfSense, 그러니까 방화벽으로 쓸 것만 브릿지 네트워크를 BR2X를 더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전체 구성도는 아까 앞선에 보셨던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pfSense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역시나 없으시군요. FreeBSD 기반의 방화벽 솔루션입니다.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쓰시게 되는 네트워크 장비들, 뭐 VPN이라든지 L3 장비들이 거의 기반이 돼요. FreeBSD가 BSD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가져가서 마음껏 고쳐 쓰고 뭐 소스 공개나 그런 거에 라이센스에 좀 약간 자유롭기 때문에 거의 근간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화벽 기본적으로 뭐 상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기능들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방화벽, 뭐 NAT, VPN, 로드 밸런서, DHCP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오픈소스 솔루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되게 성능도 괜찮고 GUI가 다 웹 GUI 어드민을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딱히 뭐 어렵지도 않고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테스트용으로는 저도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pfSense를 설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웹 어드민 화면으로 들어가서 해주실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NAT 옵션에서 80하고 443을 뒷단으로 포워딩 해주는 것. 이거는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80하고 443 포트를 뒤쪽으로, 방화벽 뒤쪽으로 포워딩 해주기 위한 설정이고요. 이 룰은 이제 방화벽 룰입니다. 똑같이 NAT를 포워딩을 해줬으면 여기서 패킷을 받기 위해서 80하고 443을 열어주시는 그걸 똑같이 하면 되고요. 저는 이거 지금 캡처하는 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WAN하고 LAN 2개만 쓰고 있었는데 저는 앞단에서 들어오는 L3를 이제 절체를 해보는 걸 테스트하려고 백업을 하나 더 만들어놔고 지금 저게 들어가 있거든요. pfSense까지 구성을 하시면 앞단에서 들어오는 패킷은 80하고 443만 뒷단으로 넘어가고 나머지는 다 맡기는 거고요. 그 다음 80하고 443이 넘어갈 수가 있으니 렌처에 대한 세팅을 해볼 건데요. 렌처는 매니지먼트 노드에 올릴 겁니다. 렌처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이건 있으시네요. 렌처는 있으시네요. 렌처는 쉔 리안이라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렌처 랩에서 만들었고요. 오픈소스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만든 사람이 자바 JVM 엔진을 만드는 데서부터 이렇게 커리어를 쌓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다 자바로 돼 있어요. 안에 소스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자바나 자바 개발자들이 많으시니까 보시는데 좀 더 친숙하리라고 믿고요. 렌처는 다른 것과 다르게 도커 매니저먼트 엔진으로 캐틀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렌처 2.0으로 넘어가면 쿠버네티스로 다 바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크 프리뷰 형태로 2.0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렌처는 일반적으로 쓰는 도커 컴포즈 문법이나 그런 것들 전부 다 호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도커 컴포즈로 썼던 뭐 파일들이 있다면 그런 걸 전부 다 올려서 쓸 수가 있고요. 렌처는 커뮤니티 카탈로그도 제공을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흔히 지금 도커 컴포즈 있잖아요. 그걸 묶어놓은 커뮤니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젠킨스라든지 앞단에 아까 뭐 보셨던 엔진엑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그냥 버튼 한 번으로 쉽게 클릭할 수 있게 커뮤니티 카탈로그를 제공을 해주고요. 렌처에 대한 장단점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솔루션이 뭐 항상 다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직관적인 웹 UI를 제공을 합니다. 되게 쉬워요. 진짜 몇 번 클릭을 해보면 UI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되게 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원래 이걸 개발하던 사람이 JVM 엔진을 개발하던 분이라서 다 도커 이미지 자바로 개발된 도커 이미지가 떠요. 매니지먼트를 설치를 하는 게 뭐 자바를 띄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도커 명령어로 매니지먼트 도커 이미지를 띄우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관리하기가 쉽고 에이전트도 마찬가지고요. 대신에 MySQL DB를 사용을 해요. 그 호스트나 컨테이너의 변경사항을 전부 다 DB에다 다 저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가. 그래서 DB를 사용을 해야 돼서 이게 좀 좀 부담일 수도 있는데 이 DB도 매니지먼트의 기본으로 그냥 올라가요. 아니면 익스터널 DB를 외부에서 당겨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카탈로그 제공을 하고요. 이거는 자기가 뭐 도커 컴포즈에 쓰는 어떤 도커 컴포즈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냥 오픈소스 쪽에 풀 리퀘스트를 날리면 바로 반영을 해줘요. 아까 저희 키노트 전에 여기 데브옵스 코리아 주최를 하셨던 양지웅님 같은 경우에 자기가 만드신 진스트라는 오픈소스를 뚝딱뚝딱 해가지고 있네 하고 오픈을 커뮤니티 카탈로그에 풀 리퀘스트를 날렸더니 그 다음 버전에 바로 반영이 돼서 쓸 수 있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 오픈소스 중에 그런 커뮤니티 반영이 되게 피드백이 빠르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요. 그 다음 쿠버네티스를 2.0에서 제공을 한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단한 장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앞으로도 도커 쪽 매니지먼트 엔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쿠버네티스 쪽으로 아마 다 통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렌처 매니지먼트 설치를 하는 거는 도커런만 하시면 돼요. 정말 쉬워요. 그냥 8080 포트를 렌처 서버를 갖다 띄우기만 하면 그냥 매니지먼트는 끝나요. 설치가. 만약에 외부 DB를 사용하고 싶다. 그럼 옵션으로 DB 호스트 주소랑 DB 포트, 사용자 이름, 패스워드, 그리고 사용할 DB만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DB는 없고 도커를 뭐 써보시면 알겠지만 안에 있는 데이터가 날아가잖아요. 이게 도커가 재시작되면 그 DB 안에 다 날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저장해야 되느냐 해서 저는 꼼수로 쓰는 게 이거예요. 바 라이브러리 MySQL 밑에 DB가 다 저장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호스트 쪽에 전부 다 볼륨 익스포트를 시켜가지고 띄워서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궁금한 게 있다고 하시면 아래에 있는 주소에 가시면 어떻게 설치를 하고 이게 HA로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래 주소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다양한 설치법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거는 세 번째로 보여드렸던 DB가 쌓이는 볼륨만 따로 마운트 잡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앞에 이 명령만 도커만 런을 하면 매니지먼트 설치는 끝나거든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어떻게 설치를 하느냐? 설치를 한 도커 매니지먼트 웹 UI입니다. 이게 실제로 들어가서 아키텍처의 호스트 쪽 추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보이고요. 그 밑에 명령어가 보입니다.
똑같이 도커런에서 에이전트를 띄우고 에이전트를 통신을 하기 위한 키를 저렇게 길게 주거든요. 그 키만 복사를 하셔서 에이전트에서 실행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호스트 쪽에 노드가 몇 개가 올라오고 이 호스트들이 기본적으로 쓰는 컨테이너들이 있어요.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뭐 IPsek이라든지 아니면 스토리지를 관장하기 위한 컨테이너들이 이런 식으로 바로 웹 UI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어렵나요? 렌처는 제가 한 1년 전부터 지금 입사를 하면서 지금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보고 있는데 되게 느낀 게 되게 쉽다였어요. 정말 그 쿠버네티스도 그 전에 써봤었는데 비교를 했을 때 웹 UI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쉽다였었고요. 다음으로 하나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렌처까지 설치가 끝나고 80이랑 443 포트도 열어줬는데 그 다음으로 설정하셔야 될 게 리버스 프록시예요. 렌처에서 올라가는 컨테이너들은 기본적으로 URL을 가지고 전부 다 포워딩이 됩니다. 그래서 앞단의 방화벽을 뚫고 들어오는 URL을 달고 들어오는 얘들을 뒷단의 에이전트에 맞게 던져주기 위해서 리버스 프락시를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커 컴포즈라는 엔진엑스 도커 컴포즈를 그냥 받아다 쓰고 있고요. 이거는 컴포즈 문법이에요. 앞에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엔진엑스 스테이블 버전을 쓰고 컨테이너 이름은 프락시고 뭐 문제가 있어서 죽으면 항상 재시작을 시키고 네트워크는 브릿지 네트워크를 잡고 올라가고 이제 여기서 컨피그레이션은 밖으로 빼놨어요. 이거는 URL이 추가될 때마다 바꿔야 되니까. 그리고 저는 따로 SSL 익스포트 레치 인크립션을 이용을 해서 전부 다 세션을 암호화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증서가 들어가는 경로를 추가를 시켜줬고요. 저게 그냥 띄우면 로그가 안 남아요. 그래서 바로그 엔진엑스라는 폴더 밑으로 로그를 떨어뜨릴 수 있게, 호스트 쪽으로 떨어뜨릴 수 있게 저렇게 3개의 볼륨을 마운트해서 잡고 있고, 포트는 당연히 80하고 443을 열어서 엔진엑스를 띄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셨던 전체 구성도는 앞단에 pfSense 다 설치했고요. 렌처 매니지먼트도 설치를 했고 엔진엑스까지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보셨던 렌처 에이전트가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pfSense로 들어왔던 패킷이 엔진엑스로 들어갔다 엔진엑스 뒷단을 던져주는데 이 패킷은 다시 로드 밸런서라는 렌처가 들고 있는 HA 프락시로 구성되어 있는 로드 밸런서라는 걸 통해서 다시 컨테이너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시면 80하고 443이 방화벽 통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 그 패킷이 엔진엑스를 통해서 뒷단에 있는 HA 프락시까지 올라가고 그 HA 프락시에서 다시 한번 컨테이너로 패킷을 올려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가 필요한 볼륨들은 아까 설정해 놓은 NFS를 통해서 볼륨 마운트로 해가지고 움직이게 되고요. 혹시 이 그림이 이해가 안 가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이. 네. 지금 있는 에이전트 하나, 둘, 3개 있잖아요. 네. 그 3개랑 매니지먼트가 지금 4개의 VM 아니면은 5개의 VM입니다. 5개의 VM. 네. 지금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개 칼럼별로 VM을 따로따로 구성하고 네트워크 구성이 될 거라고 이해합니다. 네. 5개의 VM을 띄워놓고 5개의 VM 중에 방화벽만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로 연결되는 BREX 브릿지 된 네트워크와 BR1이라는 걸 들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나머지 4개의 VM은 BR1만 들고 있어요. 내부 통신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저 로드 밸런스 HA 프록시라고 표현하신 분은 이렇게 각 VM에 걸쳐서 표시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좀 구성이 네. 그게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여기는 실제적으로 그 VM 호스트에서 올라가 있는 네트워크고요. 이 윗단까지는 이 렌처 에이전트가 올라가게 되면 렌처 에이전트에서 따로 VXLAN이나 IPsek을 통한 터널링 네트워크를 따로 뚫어요. 그 도커를 쓰시게 되면 도커를 깔게 되면 도커제로라는 그 브릿지 네트워크를 만들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렌처 에이전트가 설치가 되면 자체적으로 쓸 그 네트워크를 따로 만들게 되고요.
그 네트워크가 실제 외부에서 들어오는 호스트 이제 렌처 에이전트에서 들어오는 패킷과 안에 있는 컨테이너와 연결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 연결 중간 다리 역할을 HA 프락시라는 로드 밸런서가 해줘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제가 좀 헷갈리실 수가 있겠네요. 이게 걸쳐 있는데 이 HA 프락시는 각각 한 개에 올라가 있고요. 이쪽으로 들어오는 패킷은 HA 프락시에서 받아서 이 컨테이너로 터널링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던져주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요, 지금 컨테이너 3개가 올라와 있는데 네. 그 컨테이너 3개는 하나의 서비스라는 컨테이너가요? 그 시나리오 가정하신 거예요? 네, 그럴 수도 있고 서로 다른 걸 수도 있고요. 이건 그러니까 이 컨테이너는 제가 다음에 데모에서 젠킨스가 올라가는 걸 보여드릴 텐데 이게 3개가 올라가 있으면 HA 프락시에서 헬스 체크를 해요. 하나의 서비스가 3개의 컨테이너라 그러면 3개의 컨테이너를 헬스 체크를 하고 상태를 가지고 있다가 그쪽으로 라운드 로빈으로 패킷을 다 던져주게 되고요. 이게 각각의 다른 서비스라 그러면 앞단에서 URL을 기준으로 각각의 서비스가 다르게 들어온다고 했었잖아요. HA 프락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기준으로 들어오는 URL에 따라서 컨테이너로 던져주게 세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서 다르게 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저 아까 구성에서 네. 외부 콜이 들어온다고 하면 네. 외부에서 내부망 말고 외부망에서 콜이 들어왔다고 하면 외부에서요? 네, 예, 예. 이 네. 여기 예를 들어 지금 컨테이너 1, 2, 3가 서비스 1, 2, 3라고 했을 때 네. 외부에서 이제 오면 요청이 들어오면 컨테이너가 받을 거예요. 네. 그러면 흐름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로드 밸런서로 먼저 받을게요. 그게 지금 805443이 들어오면 네. 방화벽을 통해서 805443이 떨어지면 엔진엑스에서 그 오는 패킷의 URL별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테스트다. 그러면 엔진엑스에서 테스트라는 URL이 설정되어 있는 에이전트 물론 3개가 다 설정되어 있고 얘도 그 패시브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URL 그대로 HA 프락시에서 던져줘요. 그러면 이 HA 프락시에서 동일하게 엔진엑스랑 동일하게 그 테스트라는 URL을 기준으로 어떤 컨테이너를 던져줄지 세팅을 하는 게 매니지먼트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세팅 값에 따라서 컨테이너에 던져주게 돼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게 거의 찾아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잘 인터넷에 없더라고요. 그 개별로 그냥 하나 통째로 올려서 쓰거나 그런 예제는 있는데 이런 식으로 쓰는 구성이 없어서 저는 이번 데브옵스에서 좀 이렇게 초심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런 걸 좀 발표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제일 첫 세션에 제일 큰 방을 주셔가지고 사람 없겠는데 싶었는데 역시나 뭐 네, 그래도 뭐 질문이 많으셔가지고 되게 좀 그러면 다음으로는 제가 실제 렌처가 올라가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렌처 매니지먼트 화면이고요. 렌처 매니지먼트 구성을 한 다음에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각각의 스택이라고 불리우는 컨테이너 서비스들이고요. 이 서비스를 모아놓은 게 스택이라고 불리우는 데브 엔바이러먼트라고 되어 있는 저게 하나의 스택이라고 보시면 불이 뒤에 혹시 보이세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컨테이너 개수가 올라가 있어요. 그 서비스에 이건 2개의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고요. 이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물어보셨던 앞단의 HA 프락시가 이거 2개 컨테이너에 대해서 라운드 로빈으로 던져줄 거고요. 나머지 컨테이너는 다 하나씩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가 올라가 있는 에이전트 쪽으로 다 패킷을 던져주게 될 겁니다. 이거는 기구성되어 있는 화면이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그 카탈로그, 커뮤니티 카탈로그로 젠킨스를 올리는 젠킨스를 올리는 데모입니다. add from 카탈로그를 하시면 지금 카탈로그가 등록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나오고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점점 버전 업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젠킨스를 올린다고 할 때 젠킨스에 대한 스택 이름만 지정을 해주고요.
그냥 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젠킨스라는 스택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젠킨스가 올라가면서 필요한 컨테이너들은 다 자기가 다 들고 올라가고요. 이거는 미리 앞서 다 구성을 했던 사람들이 다 그 환경 설정 올렸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시는 게 HA 프락시 화면입니다. 이게 앞단에 설명드렸던 그 HA 프락시로 되어 있는 렌처가 들고 있는 로드 밸런서고요. 여기 앞에 보시면 리퀘스트 호스트 URL 이름을 기준으로 뒤쪽에 구성되어 있는 컨테이너 서비스로 다 타겟을 잡아서 넘겨주게 되어 있고요. 포트도 마찬가지로 다 매칭을 해서 넘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커를 그냥 써보시면 쫑나는 경우가 있어요. 익스포트를 시켜야 되는 포트가 같은 포트를 쓰고 있을 때. 근데 렌처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80을 HA 프락시가 들고 올라간 다음에 얘가 그냥 뒷단에 포트로 다 던져주기 때문에 여기 포트는 다 쫑나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좀 더 유연한 그런 환경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방금 올린 젠킨스에 대한 URL을 설정을 해주시고 올라간 렌처 스택에 찾아서 포트를 지정을 해주시고 HA 프락시 서비스를 리스타트를 해줍니다. 이거는 약간 렌처의 버그 같은데 그냥 컨피그레이션을 해주면 얘가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저걸 변경한 다음에 HA 프락시를 재시작을 항상 그러니까 렌처에 있는 로드 밸런서를 항상 재시작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엔진X에 대한 리버스 프락시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방금 DNS를 추가를 했잖아요. 이제 리버스에서 던져줘야 되는데 방금 추가를 한 걸 어디다 던져줘야 될지 얘가 모르니 그거를 기 설정된 환경을 그냥 복사를 해서 뒷단의 렌처의 로드 밸런서 쪽으로 던져줄 겁니다. 기존에 엔진X 같은 경우도 저도 지금 렌처를 손대면서 써보는데 이게 되게 얘도 그 컨피그레이션이 거의 템플릿화 되어 있어서 되게 편하더라고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젠킨스 제가 쓰고 있는 구성인데 그냥 가져와서 DNS만 이렇게 바꿔가지고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컨피그레이션이 바뀌었으니까 안에 있는 엔진X가 다시 읽을 수 있게 도커를 재시작을 해줘야 합니다. 그냥 서버에 있는 엔진X라면 그냥 뭐 리로드만 하면 되겠지만 이건 도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서 로그가 전부 잘 떴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등록되어 있는 DNS로 연결을 확인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젠킨스 초기 설정 화면이 이렇게 나오고요. 젠킨스 설정할 때 보시면 어드민 패스워드 키를 넣으라고 나오는데 이 키도 렌처에서 어드민 화면에 구성되어 있는 렌처의 컨테이너 안으로 직접 웹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executed shell이라고 있거든요. 이 화면으로 들어가면 웹 메뉴에서 컨테이너에 있는 쉘로 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어디에 있는지 키 경로를 바로 복사를 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복사한 키를 집어넣으면 당연히 젠킨스가 구동이 되겠죠. 초기 설정하고 이러는데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사실 젠킨스 설치 문서도 개발자들이나 인터넷 보면 되게 많이 있는데 되게 복잡하고 그러는데 지금 앞에 렌처만 올리고 렌처의 커뮤니티 스택에서 젠킨스만 갖다가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되게 심플하게 올라와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젠킨스를 쓸 때 어드민 유저랑 뭐 이름 같은 거 설정을 해주고 바로
피니쉬를 하면 뜨는 젠킨스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데모였고요. 다음으로 이거를 하면서 렌처를 쓰면서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렌처 같은 경우에 에이전트가 프리빌리지 모드로 들어가서 모든 걸 관장하고 뜨는데 영향을 받는 게 도커 버전이에요. 도커 버전 같은 경우에는 그 렌처에 호환되는 버전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버전 이상의 그 도커 버전 이상을 쓰면 렌처 에이전트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분투 기준으로 아래 명령을 통해서 도커 그러니까 도커 패키지를 버전업 되지 않게 apt-마크 홀드가 어떤 패키지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때 업데이트하지 말라라고 막아놓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해서 막아놓으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업데이트를 하셔야 된다면 언홀드 하시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렌처가 가서 설치를 해보시는데 잘 안 뜨거나 뭐 문제가 있다, 에이전트가 잘 안 뜬다 그러면 거의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 문제였어요. 도커 버전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우분투가 업데이트 되면서 도커 버전이 올라가서 안 떴던 것과 한 가지 더 제가 이런 테스트를 하면서 되게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게 제가 쳤던 명령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히스토리 같은 경우에 쉘 여러 개 띄워놓으면 없어지잖아요. 어떤 세션이 남아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배시 히스토리 익스텐드라는 오픈소스 그냥 쉘로 되어 있는 걸 만들었고요. 배시 커맨드로 쳤던 명령어와 VI로 수정했던 모든 파일에 대한 이력을 다 로그로 떨쳐서 남겨요. 이거를 그냥 스크립트 명령어로 남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저는 좀 보기 불편하더라고요. 결과값이나 그 화면에 나왔던 것들이 전부 다 떠가지고. 그래서 이걸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바로그 밑에 배시 언더바 히스토리.로그라는 파일이 남으면서 이게 로그 형태로 남아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로그가 떨어져요. 앞에서 보시면 시간과 언제, 그리고 호스트, 그리고 이건 접속한 사용자, 그리고 이 사용자가 어떤 권한으로 실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디서 접속했는지, 접속한 사용자의 쉘 아이디. 이거는 넣어놓는 게 쉘이 다르게 접속하면 저 아이디가 다르게 뜨거든요. 그래서 어떤 쉘에서 접속했는지 구분이 가능하고 어디 경로 밑에서 어떤 명령어를 쳤고 이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는지 0이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된 거고 저게 0이 아닌 값은 그 에러 코드를 나타내는 값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파일을 수정을 했으면 여기 vi etc fstep이라는 파일을 수정을 했으면 바로 그 change underbar 파일이라는 곳에 fstep 이렇게 해서 이 파일에 대한 변경 이력이 남아 있어요. 패치 형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다시 복구를 해야 된다. 그럼 패치 -r 리버스 옵션을 통해 가지고 저 파일을 지정을 해주면 바로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해서 쓰는데 전에는 그냥 몇몇 아시는 분들끼리만 이렇게 좀 공유를 해서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거를 공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뭐 그냥 오픈 소스고 이거 들어가 보시면 쉘로 만들어진 한 100줄 정도도 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테스트 머신, 그러니까 프로덕 환경에서는 쓰시면 모든 이력이 남기 때문에 좀 뭐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본인이 테스트하거나 그런 머신에서는 이런 걸 좀 써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알려드립니다. 그 외에 혹시 질문이나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중간에 질문을 되게 많이 하셔서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아까 그 네. 수기로 엔진엑스를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서 네. 리스타트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네. 왜냐면 그게 렌처 버그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혹시 자동화를 할 수 있는데 자동이 원래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앞단에 L4나 다른 장비가 있으면 그걸 쓰면 되는데 그 엔진엑스는 그냥 실제 쓰는 L4 대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는 엔진엑스는 렌처와 전혀 별개고요. 그 들어오는 패킷을 렌처 에이전트한테 라운드 로빈으로 던져줘야 되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엔진엑스를 써서 수기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L4 대신으로 네. 데모용으로 엔진엑스 쓰신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해서 네. 쓰는데 그러면 뭐 테스트용이나 이런 경우는 L4 같은 장비가 없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걔를 자동화할 수 있는 뭔가는 없어요? 저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엔진엑스 쪽에 들어가는 컨피그레이션이나 이런 게
환경에 따라서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템플릿하게 넣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는. 그래서 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시간 네. 보여주셨을 때 네네. 맨 처음 위에 있는 LB에 네. 여러 개 도메인을 한꺼번에 수신하도록 설정하셨잖아요. 네네. 보통 저렇게 사용이 되나요? 네, 도커를 기반으로 하는 매니지먼트 솔루션들은 다 URL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도 앞단에 쿠브프락시라는 얘가 그 URL 기반으로 받아가지고 뒷단에 다 던져주고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커 자체는 포트를 항상 하나씩 잡고 올라가요. 그래서 그 포트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URL을 가지고 들어오는 패킷을 기반으로 뒷단에 컨테이너한테 던져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셨듯이 제가 설명이 좀 많이 부족해요. 네. 벤처 기준으로 그 인바이러먼트 하나당 로드 밸런스는 하나로 운영하는 게 거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렌처 안에서는 그래요. 렌처 자체적으로는 HA 프락시라는 로드 밸런서가 올라가서 걔가 다 패킷을 포워딩해서 던져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